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불복 밑자락에 의심까지 받아가면서 음모론을 제기하는 이유는 결국 이재명 대표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당 내에서도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한다면서도 최악의 경우에 대한 불안감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2심이 어떻게 되느냐 관건이지만 만약에 이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심이 1심과 유사하게 피선거권 유지가 어려운 형이 나왔을 때 가장 큰 관건은 제가 보기에는 지지율인 것 같아요. 아, 여론의 향배. 예, 여론의 향배. 그 당내 역학 구도는 전혀 이 변화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 후보로서 유력한 후보가 된 것은 국민들이 봤을 때 그에 대한 피와 땀과 눈물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루어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평가인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여론의 향배가 그 하루아침에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이재명 대표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나오게 된다면 대권 후보로서의 이재명 대표 자격 논란도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비명계의 양기대 전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크게 동요할 것이다. 유죄가 난다면 당이 동요할 것이다. 민주당의 집권 전략에도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지금 안위만이 큰 관심사인 것 같은데 이 사법 리스크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만 할 게 아니라 당당하게 재판받고 법원 판단 겸허하게 수용하는 모습 보여야 된다. 양기대 의원 이런 얘기 했습니다. 당에서도 지금 이 유죄 선고 받은 이후에 당의 대권 후보로 이재명 대표 좀 인정할 수 있겠는지 후보 교체론 얘기가 아마 오늘 이재명 대표 유죄가 나온다면 당내에선 좀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강 대변인님, 네. 아무래도 이제 유죄 리스크를 안는 그 대선 후보는 당에서도 좀 부담일 수도 있지 않나요? 당에서 부담이 될지 아니면 부담을 가지지 않을지는 저는 여론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사실 과거에 우리 다 알고 있지만 당내 비주류였어요. 비주류였던 어떤 그 기초 단체장이 지금까지 대선 후보가 되고 또 압도적인 당대표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은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어쨌든 단체장을 해오면서 가져왔던 성과, 그리고 두 번째는 나름대로의 흡수저에서 어쨌든 성공 스토리까지 된 어떤 스토리, 그리고 세 번째가 일종의 야당 탄압의 스토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복합이 되어가지고 이재명이 윤석열 정부를 가장 잘 견제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야당의 지지자들과 당원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항소심에서까지 유죄를 받는다고 하면 저는 단 1%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버티는 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기가 정말로 위기일 수도 있는 것이고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이 정말로 잘못을 했을 수도 있지만 또 잘못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버틸 수 있는 힘. 근데 그 힘은 결국엔 다 당심과 민심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당내에서 잠룡들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재명 대표 흔들어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위적인 후보 교체는 어렵고 저는 중도층에서부터 만약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반감이 생긴다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론의 향배를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비명계 입장에서도 부글부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재명 대표가 가결판은 검찰과 짰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아직까지도 있는 것 같거든요. 들려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 그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한 일, 이런 것들하고 당내에서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거 이런 걸 맞춰보니까 이미 다 짜고 한 짓이거든요. 짰다는 그 증거는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추측이지. 사법 처리될 거니까 당대표를 그만둬라. 본인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사퇴를 해라. 그런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영장 청구 시점하고 딱 거의 맞아떨어져요. 그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적절하게 해명하고 사과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그건 사실 엄청난 이야기잖아요. 그 옛날 같으면 이제 제 때 같으면 그걸 프락질한 이야기인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엄청난 그 모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적어도 당사자들한테도 어떤 그런 조금 말하자면 납득이 되도록 하는 게 그게 또 지도자 또 당 대표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저 문제가 영상이 공개가 됐을 때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제 공교롭지만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나오면서 저게 이제 수면 아래로 살짝 떨어졌었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이제 오늘 나오니까 다시금 저 문제 수박
가려낸 자, 뭐 그리고 짬짬이 했다, 검찰과 짬짬이 했다 이런 목소리들이 이제 비명계에서는 흔들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유현 변호사님, 일단 어쨌든 오늘 결과가 나온다면 뭐 결과에 따라서는 진짜 비명계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3월 초순에 했던 그 비명계가 2023년 9월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에 검찰과 짜고 쳤다라고 하는 이 발언, 네. 이게 오늘 이제 있을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 결과와 사실은 다 연관되는 겁니다. 왜냐면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그 비명계의 주요 정치인들을 한 사람씩 만났을 때 사실은 면전에서 좋은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뭐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경쟁한 후보를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박용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만나고 나서 언론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재명 대표 추대로는 당을 망치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자, 만약에 오늘 오후에도 이재명 대표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된다. 그랬을 때는 앞서 저희가 논의했듯이 이재명 대표의 자격 논란이 굉장히 강하게 불거질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민주당 일각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이 이재명 후보 추대론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어를 할 수 있는, 그 제기라는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비명계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비명계의 정치적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했던 발언이 그 유튜브에서의 비명계가 짜고 쳤다라는 발언인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늘 만약에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고 나면 민주당 내에서 분출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후보 교체 여론, 이걸 과연 친명계는 어떻게 또 꾹꾹 눌러 담으려고 할 것인가, 이런 민주당의 내부 갈등이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